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테슬라가 주도주에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장 초반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미국 증시였는데 장 중반부터 급속히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장 중반부터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내리면서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AI 열풍을 주도한 엔비디아 주가는 금일 4% 가까이 급락했고, 테슬라 역시 6% 이상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주도주들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었고, 주도주들이 급락하자 빅테크마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낙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월가에서는 강세론과 약세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P 500이 4,400선까지 오르면서 이제 저항에 다다랐다라는 시각도 많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강세론자들은 저항에 닿으면서 기술적 조정이다, 지금은 소화 모드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약세론자들이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가의 메이저 증권사들이 지금 약세론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현재 펀더멘털을 보니까 충분히 약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S&P 500의 EPS 전망치는 185불입니다. 시장 평균이 220불인데요. 이것보다 낮은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는 오르기 힘들 수 있다. 조정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의견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1년 앞서 움직이는 거죠. 올해 EPS 전망치가 185불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EPS 전망치가 뭐 220불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를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좀 혼란한 상태인데요. 영변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가를 보면은 오히려 유가가 반란이 일어나기 전보다도 좀 내려간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30일 나오는 PC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오늘 맵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이쪽 지금 왼쪽 상단이 안 좋죠. 빨간색을 많이 띄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주들이 진한 좀 밝은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뭐 4% 가까이 급락을 보여줬고 테슬라가 무려 6%나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두 주식이었죠. 오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도주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가정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간의 AI발 상승이 끝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빅테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3,335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고점이었던 13,200선은 아직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13,200선을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13,200선이 무너지면 이제 12,7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12,700마저 무너지면 일단 한 12,000선까지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하락한다는 건 주도주 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AI 관련된 빅테크들이 지난 주도주였지만 나스닥이 계속 하락한다면은 이제 가치주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으로도 주도주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 현재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 성장주에는 무리한 투자는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치주보다는 더욱더 주가 성장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과 가까워질수록 추매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는 중요한 거로는 뭐 29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겠네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현재까지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되겠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되었던 4월 달 PCE 지수는 4.4%였고요. 이번에 발표될 5월 달 PCE 지수의 예측치는 4.6%예요.
슬라이트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무튼 예측치가 약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아무쪼록 좀 낮게 나와서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 7월 26일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76.9%로 나오고 있어요. 자, 25bp 금리 인상인 거죠. 저번 주보다는 좀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살짝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살짝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은 이번 달 6월 달 초에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딱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출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고용과 물가 지표가 되겠죠. 고용과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낮게 나온다면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그칠 거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되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교체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조정이 있다면 이를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내년을 대비할 순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6% 넘게 하락하면서 241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아주 안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 몸통이 제법 커요. 몸통이 제법 큰데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일선, 571선 한 번에 뚫고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일단 245불에서 240불 사이에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이제 주도주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하락과 행보가 좀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다음 지지라인은 약 한 220불 정도가 되겠어요. 자, 220불 정도의 지난해 고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220불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페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속임수죠. 한번 이렇게 하회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자,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락은 저 역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 좋은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당분간은 주가가 좀 힘든 모양새를 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급락 이유에 대해서 뾰족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각종 언론사와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을 해주죠. 자, 오늘 급락의 원인으로 제공되었던 것은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 등급에서 중립으로 하향했어요. 자, 일단 골드만삭스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신차에 대한 어려운 가격 책정 환경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23년 마진에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테슬라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한 15%에서 20% 가까운 가격 인하가 있었죠. 차량 가격 인하 때문에 역시나 마진에는 어려운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퀄 웨이트로 하향은 조정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 역시 EV 채택이라든지 EV 업체 중에서 가장 테슬라에게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85불에서 248불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테슬라가 오늘 급락한 이유는요, 골드만삭스 때문은 아닙니다. 2023년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제는 주도주가 교체될 수도 있어요. 최근 반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살펴보면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146%, 메타 132%, 테슬라 75%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요. 돈이 이렇게 AI 관련된 빅테크들로 몰렸어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주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주식을 빼서 좀 다른 데로 옮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불확실성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테슬라 많이 올랐죠. 1년간 뭐 70% 넘게 올랐는데 2분기 인도량과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2분기가 거의 끝나가죠. 6월 말이니까.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먼저 있습니다. 한국 시간 7월 3일이 되겠어요. 미국 시간은 7월 2일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새벽 한국 시간 새벽 1시경이 될 것 같은데 이날 인도량 발표뿐만 아니라 7월 한 20일 이후에 있을 실적 발표일도 공표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빨리 발을 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든 테슬라 주식은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테슬라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빠르게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 한 발 더 빠르게 이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 급락이 좀 과도하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인도량 발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계속해서 컨센서스보다 낮은 예측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6월 30일에 최종 인도량 예상치를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반년간 주가도 많이 올랐고 2분기 인도량 발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 욕구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테슬라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200불에서 240불 사이는요. 테슬라 주가 여전히 어느 정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200불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삼고 200불, 220불 뭐 이 정도를 두 가지 꼭지로 삼고요. 뭐 하락이 있으면은 조정이 있으면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추매해 나가는 투자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내년도에 테슬라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라든지 테슬라의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한 단계 올라갈 예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이버 트럭 최근에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라고도 제가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분 유명한 분이시죠. 사이버 트럭 옷도 입고 나오셨는데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이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십니다. 이분이 이틀 전에 일요일 날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캘리포니아의 한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과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커뮤니티에 온통 이 사이버 트럭 관련된 동영상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 과시된 사이버 트럭 영상을 살펴보면요. 일단 문은 손잡이가 없는데 이 부분을 잡고 여는 것 같아요. 살짝 이 창문이 내려오면서 문을 열 수 있게 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서 충분히 어린 아이도 이렇게 탈 수 있는 수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방, 그러니까 차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시면 이 키가 훨씬 크죠, 차체보다. 그러니까 공기 역학을 강조한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럭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이 상당히 매끈이 잘 빠졌습니다. 대형 와이퍼를 가지고 있고요. 멋진 디자인을 뽐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불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멋있죠.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모습이 멋진 모습, 사이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이 차체가 큰데 도심에서도 주행이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뒷바퀴 조향이 돼요. 뒷바퀴가 역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은 지금 앞바퀴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우회전을 향하고 있지만 뒷바퀴는 좌회전을 향한 듯한 모습.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뺑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테슬라는 공기 역학을 위해서 지금 뒤에 이 트렁크 부분이죠. 트렁크 개폐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부드럽게 지금 닫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면 공기 역학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뭐 효율성이라든지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짐 역시 뭐 비를 안 맞고 보관할 수도 있겠죠. 도난의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렌즈 세척용 스프레이까지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여기가 무언가 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율주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를 닦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렌즈가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하드웨어 4.0이 들어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향상된 FSD 자율주행 성능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SD 베타 11.4.4를 잠깐 알려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stopping. 예, Great 사람이 interaction with the 무단횡단하고 pedestrian 있는데 jaywalking. That's exactly what it should have 예, done. Even 테슬라 giving 차량 a room. 자체가 It wasn't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주행 보조 기능에 그치면은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차선이랑 앞차만 인식을 하게 되면 아마 사람을 치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자, 이는 인간이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감지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complicated. It was all exactly what 이를 it should have 감지하고 done. 지금 차량이 Even 잠깐 giving them 멈춘 action 모습 with the 우리가 pedestrian 다시 한번 jaywalking. That's 확인해 볼 수 exactly what it should have 있습니다. done. 물론 오늘 테슬라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뭐 다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뭐 270불, 260불 이상에서 못 팔아서 안타깝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이 강력한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생각하면요. 조정이 온다면 역시 어느 정도 계속 추매로 대응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근 한 반년간 70%, 100% 가까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보고 주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내년에 사이버 트럭 출시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시 행사가 4분기에 있죠. 9월 말이나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약하다면 좀 더 모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